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IHQ 리포트 임리아입니다. 2월 20일 월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경북 구미시가 사곡역을 박정희 생가역으로 개명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노무현 생가역이 없듯 박정희 생가역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대노총이 최근 5년간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1,500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부가 회계장부 제출을 요청했지만 양대노총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출생의 직격탄을 맞아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전국 어린이집 수가 10,000곳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약시장 인기가 식자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람이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도 작년 7월부터 7개월 연속 줄고 있습니다. 소주와 맥주 가격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류에 붙는 세금도 작년보다 더 오르는 데다 재료값과 물류비 등의 오름세도 계속되고 있는 영향입니다. 구미시가 대구권 광역철도 사업으로 신설되는 이 사곡역을 박정희 생가역으로 개정하기 위해 명칭 변경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전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영역이 노무현 생가역이 되지 않은 것처럼 사곡역이 박정희 생가역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철역에 이런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정말 박정희 대통령을 예우하는 사람이라면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둘 다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둘 다 하는 방향으로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우리나라도 국민적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전직 대통령의 이름을 영명이나 공학명으로 남기는 일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양대노총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최근 5년간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1,500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양대노총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받은 지원금은 총 1,521억 원이었는데요.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304억 원으로 광역자치단체가 총 1,344억 원, 고용부가 177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이 341억 원으로 지원액이 가장 많았습니다. 노조 지원금은 주로 노동자 자녀 장학사업과 노조 교육사업, 법률상담, 행사 지원 등 명목으로 지급됐는데요. 고용부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최근 노조 327곳에 회계장부 제출을 요청한 결과 36.7%만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양대노총은 정부의 회계자료 요구를 노조 자주성을 침해하는 월권 행위로 규정하고 추가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저출생의 직격탄을 맞아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전국 어린이집 수가 10,000곳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어린이집은 39,923개로 5년 전보다 8,248개 줄었습니다. 전국 어린이집 4곳 중 1곳이 사라진 셈입니다. 감소폭이 가장 컸던 건 가정 어린이집으로 같은 기간 18,651개에서 12,109개로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가정 어린이집은 규모가 작지만 주로 아파트 내부나 주택가에 자리해 거주지와 가깝고 또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어 수요가 높은 곳 중 하나입니다. 만 1살 안팎 영아가 많이 다니는 가정 어린이집의 특성 탓에 저출생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약 통장은 집값 급등기에 내 집 마련의 필수로 여겨졌었는데요. 청약 시장 인기가 식자 이 청약 통장을 해지하는 사람이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청약 통장 예치금도 작년 8월부터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반년 만에 5조 원이 넘는 금액이 줄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청약 통장 예치금은 100조 1,84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7월보다 5조 2,028억 원 줄었는데요. 시도별로 보면 예치금이 가장 크게 줄어든 곳은 서울이었습니다. 서울은 작년 6월 32조 7,489억 원이었으나 지난달에는 31조 1,81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도 작년 7월부터 7개월 연속 줄고 있는데요. 가입자는 작년 6월 2,860만 명에서 지난달에는 2,774만 명으로 7개월 만에 86만 명 줄었습니다. 소주와 맥주 가격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식당에서 한 병에 보통 5,000원이었던 소주값이 6,000원으로 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주류에 붙는 세금도 작년보다 더 오르는 데다 재료값과 물류비 등의 오름세도 계속되고 있어서입니다. 오는 4월부턴 맥주에 붙는 세금도 리터당 30.5원 인상돼 885.7원이 됩니다. 소주의 경우 맥주처럼 주세가 오른 건 아니지만 원가 부담이 출고가 인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제병업체의 소주병 공급 가격도 병당 180원에서 220원으로 20% 넘게 올랐는데요. 주류업체가 출고가를 인상하면 유통 과정을 거쳐 소비자가 사는 술 가격은 더욱 비싸집니다. 박지원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가결을 촉구했는데요. 박 전 위원장의 출당과 징계를 요구하는 민주당 내 청원이 나흘 만에 18,0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민주당 온라인 당원 청원 사이트에는 박 전 위원장의 출당을 요구하는 게시물에 18,039명이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청원 마감일인 오는 3월 18일까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지도부는 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을 해야 합니다.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1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쏜 지 이틀 만으로 올해만 세 번째 도발인데요. 합참은 이날 오전 7시 4분경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는 전날 한미 군 당국의 연합 비행훈련의 반발 성격으로 풀이되는데요. 우리 군은 비행거리, 고도, 속도 등 재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화형 인공지능 챗 GPT가 쓴 책이 국내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출판사 스노우폭스 북스에 따르면 챗 GPT가 영어로 쓰고 인공지능 번역기 파파고가 한글로 번역한 책이 오는 22일 출간되는데요. 삶의 목적을 찾는 45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인연, 만족, 하루, 인생, 목적의식 등을 키워드로 삶의 지평을 넓히는 45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특히 기획부터 출간까지 걸린 총 시간은 7일에 불과한데요. 집필과 번역, 교정, 교열, 편집까지 30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출판사 측은 AI가 쓴 원고와 실제 인간 저자가 쓴 원고를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에 답을 얻기 위한 작업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날씨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반짝 추위로 다들 고생하셨을 텐데요. 내일은 더 춥겠습니다. 날씨는 맑겠지만 기온은 뚝 떨어질 예정입니다. 출근길 따뜻하게 옷 입으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춘천 영하 8도, 안동, 전주 영하 7도, 서울, 수원, 대전이 영하 6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IHQ 리포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